자, 이번 강좌에서는 조건분기 명령어입니다. 편집본이 다 날라가서 완성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조건분기 명령어는 ALU의 연산 결과에 따라 분기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ALU 쪽을 보시면요, 4개의 점이 보이죠. 하나는 자리올림 출력, 하나는 A가 큼, A와 B 입력이 같음, 그리고 연산의 결과가 제로임. 이 4가지의 플래그를 이용해서 15가지의 조합을 만들어서 각각의 조건에 맞는 플래그가 저장되었을 때 그 플래그의 내용을 검사해서 특정한 램의 주소로 분기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해준 거는 여기 플래그 레지스터를 하나 달아줬고요. 그 위에 1비트짜리 자리 올림을 위해서 자리 올림을 처리해주는 레지스터를 하나 달았어요. ALU 연산이 수행되면 AB에서 입력을 받아서 연산의 결과를 ACC에 보내주고 보조 출력 플래그 4개를 플래그 레지스터에 보내주고요. 그 플래그가 저장되는 순간은 이 제어 장치에 있는 이 플래그 S라는 출력 비트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요. 플래그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플래그 값은 제어 장치로 이렇게 4개의 입력 핀으로 들어와요. FC, FA, FE, FZ로. ALU 연산은 AB 연산 입력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고 있다가 자리 올림 출력이 있었으면 이 플래그 레지스터가 저장하고 있거든요. 얘가 그걸 받아서 자리 올림 출력을 C템포에다 저장하고 있다가 Shift 연산이나 덧셈 연산 같은 데서 쓰죠. 자리 올림 입력은. 그런 게 있으면 제3의 입력으로 이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ALU에다가 뱉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고요. 이 자리 올림이 ALU에다가 입력이 되는 그것도 제어 장치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요. 출력을. 그리고 이 자리 올림 입력은 언제 저장되냐면 현재 명령 그 이전에 ALU 명령이 수행됐을 때 들어있는 이 플래그 레지스터의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ALU 명령 모듈의 스태퍼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세팅했냐면 컨트롤 유닛에 이 ALU 인스트럭션 모듈 있죠. 이 5단계를 보면요, 2가지가 추가되었어요. CI-ALU-E 그리고 플래그 ALU-S. CI-ALU-E는 자리올림 입력으로 ALU에다가 제3의 입력을 제어장치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너라고. 어디 있는 값을요? C템포에 있는 값입니다. 그거는 이전에 연산 결과에 이미 저장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C템포에다 이전에 연산 결과를 저장할 때 우리는 요 템포 레지스터가 값을 저장하는 단계인 요 4단계에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플래그 레지스터의 값이 저장되는 순간은 연산이 끝났을 때 ACC가 값을 저장하죠. 그때와 동일한 스텝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래서 4단계에서는 템포가 활성화될 때 요 라인을 연결해서 C템포에다가 값이 저장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플래그 레지스터가 저장되는 순간은 이 제어 장치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죠. 자, 이렇게 플래그 값을 제어 장치에서 이제 읽어드릴 수가 있다면 조건 분기 명령어 모듈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조건 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 장치로 가서 조건 분기 명령어 모듈에 가면 이 조건 분기 명령어도 무조건 분기 명령어처럼 2바이트짜리예요. 첫 번째는 명령어가 들어오고 두 번째 바이트에는 분기할 램의 주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명령어 가져오기 단계에서 이미 IAR 값에 두 번째 바이트가 들어있는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4단계에서는 IAR 값을 이렇게 열어서 램의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넣어줘요. 그러면 램의 특정한 주소가 선택이 될 거고요. 그걸 6단계에서 값을 열어서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 값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분기할 주소로 점프 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분기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순차적으로 그 다음 명령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점프 상황을 고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노점프 상황을 고려해 주는 건 IAR 값을 1 증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버스 1을 켜주고요. 4단계에서 ALU의 디폴트 모드는 덧셈이죠. 이 두 개의 값이 더해져서 ALU 출력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임시적으로 ACC에 저장해 줍니다. 4단계에서. 그리고 5단계에서 그 ACC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열어서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태그가 여긴 NJ로 돼 있고 여긴 JC로 돼 있죠. NJ는 노점프, JC는 점프 상황입니다. 당연히 5번째 스텝이 끝났을 때 IAR 값과 6번째 스텝이 되었을 때 IAR 값이 바뀌죠.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항상 덮어 씌우면 안 되죠. 조건이 만족이 안 될 때는 이 6단계가 실행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분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6단계 경우에는 조건을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는데 그 조건이 바로 IAR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업데이트 IAR이란 터널을 하나 추가해줬어요. 이 부분은 업데이트 IAR 되는
조건, 즉 분기가 조건이 들어맞는 상황은 어떤 것이냐. 4567 있죠. 이걸 다시 IR 코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IR 코드 쪽에 이렇게 가면 상위 비트가 0101일 때 조건 분기 명령어가 활성화되도록 짜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non-ALU 명령어 조건으로 가면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JC enable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위 4비트 4567의 조합에 따라서 분기 조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4번은 IR 4번 터널, 5번은 5번 터널, IR 6번 터널, 7번 터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명령어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0000이라면 조건 분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네 번째 비트를 1로 만들었다. 그러면 IR 4번 비트에 의해서 자리 올림 입력이 있는지를 검사한 후 분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비트라면은 A 입력이 더 큰지 안 큰지를 검사하고 분기하게 되고요. 6번 비트가 켜지면 A와 B 입력이 같으면 분기하게 되고요. 7번은 연산의 결과가 0일 때 분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명령어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번 비트가 1, 7번 비트가 1이라면 자리 올림이 발생했거나 연산의 결과가 0이라면 분기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0000 조합을 뺀 나머지 15개 4비트로 만들 수 있는 15개 조합에 따라 조건 분기 명령어의 가지수는 15가지가 돼요. 조건 분기 명령어 조합이 오른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요 IR4567 이 조건을 따라서 플래그를 검사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 IAR 업데이트 컨디션이에요. 보면 이런 각각의 플래그 조건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이 켜져 있다면 이런 조건을 검사해서 분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FCAEZ는 플래그 레지스터에서 받은 실제 연산의 결과가 들어있는 플래그의 비트예요. 예를 들어서 F2가 1이 되었고 IR6가 1이 되었다면 이쪽 엔드 게이트가 1이 돼서 업데이트 IAR 값이 1이 되고 6단계가 실행돼서 조건 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엔드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연결해서 플래그를 검사해서 조건 분기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죠. 이게 다는 아니고요. 자, 플래그 레지스터를 추가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한번 저장되면 플래그가 계속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 플래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add 명령이나 shift 명령 같은 ALU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 자리 올림 입력 값이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 더하기 1의 값이 3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분기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는 플래그 레지스터를 초기화해서 다 0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해주는 명령어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non-ALU 명령어 컨디션에다가 이 CLF를 만들어줬어요. 이 CLF가 뭐냐면 0110이 세팅이 됐을 때는 플래그 레지스터 명령에 의해서 4단계만 있으면 됩니다. 플래그 레지스터의 모든 비트가 0이 되는 게 초기화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려면 4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째, 자리 올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자리 올림 플래그 값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A 입력보다 B 입력이 커야 됩니다. 자, 이게 나머지 세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A 입력보다 B 입력이 크게 되면은 A 입력이 큼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0이 되고 A와 B가 같음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0이 되고 제로 플래그가 모두 다 0이 되거든요. 이 모든 조건을 한번 해결하는 방법은 버스 1에다가 1을 딱 넣어주면 ALU B 입력으로 1이 들어가고 ALU A 입력은 0이 되거든요. 그럼 0과 1이 더해져서 1이 되고 B 입력이 1이기 때문에 그게 크기 때문에 자리 올림도 없고 같지도 않고 A가 크지도 않고 연산의 결과는 1이니까 0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플래그가 다 0이 돼버려요. 자, 그러기 위해서 출력 제어에다가는 버스 1을 ALU B 입력으로 넣어줬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플래그 레지스터에서 저장하도록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줬어요. 간단하게 이 명령어의 조건은 당연히 4단계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CLF2가 이 명령어가 됐을 때 이렇게 수행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해 줬는데요. 여기 남은 게 111 조합이 하나 있죠. 여기 하나 남아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멈추는 명령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NOP, No Operation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OP 코드가 0111이 되었을 때 선택하게 했고 이거는 따로 모듈은 없고요. 이 명령어 가져오기 단계 있죠. 명령어를 안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이 OP 코드가 설정되었을 때는. 그래서 이 instruction fetch 명령어 가져오기 모듈 옆에 조건에다가 no operation이 들어왔을 때는 명령어 가져오기를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 가져오기 부분도 이렇게 S1IF, S2IF, S3IF로 따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모든 입출력 제어 터널을 다 이렇게 외부 세상에 입출력 제어 핀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튜링 완전 컴퓨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램의 이 주소에다가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건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자, 오른쪽 프로그램에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R0에다가 데이터 명령어로 9를 집어넣고, 데이터 명령어로 마찬가지로 R1에다가 FF는 -1이에요. 그리고 클리어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add 명령어로 R0와 R1의 값을 더해서 R0에다 저장시켜주고, 만약 연산의 결과가 0일 때 조건분기 점프해서 AA 번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조건분기가 수행되지 않다면 순차적으로 그냥 08번지에 있는 점프 명령어를 수행해서 다시 01234번으로 가서 클리어 플래그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add 명령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9 빼기 1, 8의 결과가 R0에 저장되고, 조건분기 연산의 결과가 0인지 체크한 다음에 0이 아직 안 됐으니까 1씩 계속 빼줘요.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트가 된 다음에 0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계속해서 빼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 않고 AA 번지로 점프 뛰는 거예요. 그래서 AA 번지에 점프 뛰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AA 번지로 가서 890 AA 번지죠. 이 부분에다가 헥스 코드 70을 넣어줘서 프로그램이 조건분기 이후에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이라는 값은요, 왜 넣어줬냐면 이게 no operation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들었을 때 여기에 no operation을 나타내는 곳에다가 111 해놨죠. 이 111이 7이잖아요. 그러니까 0111 0000 값을 넣어주면 헥스코드로 70이에요. 그러면 아무 명령어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스태퍼는 계속 전진하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분기 명령어가 잘 만들어졌다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요 R0 값이 9부터 8, 7, 6, 5, 4, 3, 2, 1, 0으로 바뀌다가 0이 되는 순간 AA 번지로 점프를 뛰어서 no operation, 즉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R0의 0인 상태로 그대로 멈춰버릴 거예요. 스태퍼는 계속 전진하더라도 이 레지스터 값에는 변화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회로를 리셋하고 실행해 보면 9, 8, 7, 6, 5, 4, 3, 2, 1, 0. 자, 그리고 스태퍼는 계속 전진하더라도 no operation 명령어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춘 상태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조건분기 명령어가 잘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테스트가 끝났고요. 이것이 튜링 완전 컴퓨터입니다. 시시하죠?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로직만으로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조건분기 기능을 이용해서 곱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곱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분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8, 13 곱하기 17 이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